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오직 너를 위한 편입수와 교재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생님 그리고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선생님 책이 선생님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하게 됐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교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 있기 때문에 그럼 교재가 어떤 구성,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은 아직 교재 주문도 안 했을 텐데 그럼 교재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교재들의 이런 구석구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떤 점이 다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나 오늘 당장 주문할 거야, 클릭할 거야 라고 한 친구들은 쿠팡, 네이버, 교보문고, 예스24, 뭐 인터파크 등등등 모든 온라인 서점이 다 있습니다. 해서 필수 교재부터 해서 심화 교재까지.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편입 수학 익힘책이라는 교재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수학 익힘책인 거야. 내가 개념 수업을 듣고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자료들이 가방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쓰레기가 되잖아. 데이터 쓰레기도 많지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것처럼 보지 않은 자료, 이게 낱장 프린트물은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책은 달라. 책은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책으로 다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서 이런 필수 교재부터 이 오르는 교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교재들, 그리고 이런 교재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필수 교재 미적분, 다변수, 선대, 공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안에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일단 필수 교재 대표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차입니다. 목차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우겠구나, 내가 뭘 배웠구나 또 파악할 수 있고, 목차를 읽어보면서 나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네 하는 것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목차에다가 선생님 여기다 5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야, 적어도 기본서 5회독은 해야 돼. 5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5회독을 하게 만드는 거야.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목차도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체크해 가면서 내가 5회독 복습은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안에 내용을 열어보면 여러분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개념은 이해 가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수학 공부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개념하고 문제풀이는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개념을 배웠네? 그럼 그 개념을 문제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개념을 문제에 녹여내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필수 예제를 달아놨어. 이 문제에다가 방금 배웠던 이 개념이 이 문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걸 느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이 개념 옆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가 되는 거고, 해서 개념을 문제풀이에 녹여내야 되는 거고,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요구하고 있어를 끄집어내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한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개념을 문제에 녹여내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끄집어낼 건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와 개념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가 될 거고, 필수 예제가 있고 이 문제와 닮은 형태의 문제들이 유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문제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과 필수 예제 그리고 유제까지 문제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문제는 충분해. 어떤 개념 하나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많이 실어 놓는 거야. 이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2가지는 있나 봐. 그리고 그와 닮은 형태의 문제들도 이미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 해서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쌤 책 중에 하나는 또 메모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니? 이 개념을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공부가 돼야 되냐? 그 개념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 개념을 손으로 써서 설명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대표 예제까지도 책을 보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많은 내용이 공부가 되는 거야.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본인 걸 만든 다음에 암기가 돼야지 본인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충분히 개념을 본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개념 아래에 공간이 있기도 하고 양 사이드에도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 페이지를 통째로 메모칸으로 남겨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뭔가 내가 어떤 틀린 문제들을 포스트를 붙여놓기도 하고 개념을 총정리 마인드맵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활용해야 돼. 낱장 프린트물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 나 이것만 몰라. 나머지 버리고 그 문제만 포스트를 붙이든 테이프를 붙이든 보고 떼서 버려야 돼 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칸도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책 사이에 합격 수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정확한 워딩, 가슴이 벅차오른대. 그래서 너무 잘했구나 내가. 책 사이사이에 합격 수기도 넣어놨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합격한 다음에 합격 수기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제 곧 또 책 개정할 때 여러분의 합격 수기 넣어드릴 거고요. 선생님 이제 합격 수기집도 나올 거거든.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의미로 보내준 많은 합격 수기를 합격 수기집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나도 내년에 선생님 책에다가 합격 수기 넣고 싶다. 나도 지금 이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는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도움을 받게 될 거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합격 수기를 쌤한테 보내주세요. 자, 이런 합격 수기집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책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면 앞에 본문하고 해설집이 아예 두 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집에는 단순하게 문제 해설만 절절 써져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문제를 다양한 풀이법으로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공식도 공식 적용하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그러므로에 대한 결정이 나 있어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 이렇게 풀었어가 아니라 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들이 필요했어. 팁까지 같이 넣어드려요. 해서 해설지 잘 만들어놨습니다. 해서 대신 공부할 때 해설지에 의존하고 해설지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개념 공부할 때 모르면 볼 수 있는 거야. 해설지 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설해놨는데 야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해설도 같이 적어놔요. 여기 없는 거는 본인이 해설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지까지 충분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 많은 학생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책 진짜 찐이에요. 찐. 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책 정말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아마 합격하고도 졸업할 때까지는 봐야 될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필요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필수 교재 중에서도 이 올인원 교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기본서, 방금 했던 기본서, 미적분, 선택하면 기본서에는 여러분의 흔적들이 있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한 2회독, 3회독까지 복습하면은 내가 다 풀 줄 아는 것 같아. 막 3회독 하고 나면 나 이 문제 다 풀 줄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올인원 교재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기본서 4권이죠. 책 두께가 요만해. 4권 따지면 요만합니다.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념 다 걷어내고 문제 간격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필수 예제, 과목별로 필수 예제하고 유제를 딱 분리시켜놨어요. 그러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필수 예제 한 120문제? 내가 120문제 한 이틀이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틀 만에 미적분 필수 예제를 다 풀었어? 그럼 미적분을 다 전체 회독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기본서를 볼 때는 풀었어.
근데 올인원 교재는 못 풀어. 그럼 이상한 거야. 그럼 너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올인원 교재를 통해서 확인 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올인원 교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필수제인데 기본서 문제들로만 구성된 교재인 거야. 순서 번호도까지 다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문제 간격이 다 없죠. 즉 여기다가 푸는 문제가 집이 아닌 거야. 기본서는 거기다 문제 풀어도 돼. 공간도 넓고 메모 공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기 흔적이 많이 있어. 그러나 올인원 교재는 내가 못 풀었어 한 문제들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풀었던 문제들은 체크 안 해도 돼. 내가 틀렸던 문제들, 못 풀었던 문제들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게 2회독, 3회독 할 때 그 문제를 다시 볼 거거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본서로는 내가 한 4, 5회독 했는데 올인원 교재 못 풀었다. 올인원 교재를 풀었을 때 못 푼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물복습인 거야. 본인들이 알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인원 교재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이제 전체 내가 기본서를 한 2, 3회독 하고 나면 내가 점검해 볼까? 물론 처음부터 올인원 교재로 점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었을 때와 안 풀었을 때 성적 차이가 20점은 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교재고 학생들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교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책 중에서 이 필수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고 이제 심화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화 교재는 여러분 아까 심화 선생님 프로그램 중에서 유형별 기출풀이, 미적분 문풀, 다변수 문풀 이런 표가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거를 1200제 교재로 진행해요. 이거는 선생님은 이 책 한 권에 미적분, 선대, 다변수, 공수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한 권에 다 들어갔어요. 선생님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책을 분할할수록 책값이 비싸지는 거야. 책이 단권화 될수록 책값이 싸지는 겁니다. 선생님은 딱 단권화 시키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거든. 그 책 한 권에 내가 다 끝내줄게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문제풀이 교재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모두 다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출을 주제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극한 같은 경우 극한이란 주제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씩 하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한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로피탈 정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생김새가 뭐 적분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단순 극한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무한급수에 극한을 붙였는데 이게 전부 다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미분법을 끝내서 미분을 끝냈다고 해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전체 기본서 회독이 한 2회독 정도는 되고 미적분 전체 2회독이 되고 올인원 교재를 돌리면서 들어가기 좋은 문제집인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제 나 강의 들었으니까 바로 나 오늘 미분 수업 들었으니까 바로 이걸 풀겠다? 못 푸는 문제가 허다할 겁니다. 이건 통합형 문제풀이기 때문에 기본서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기본서 미적분이 끝나고 기본서 한 2회독 정도는 해야지 얘가 수월해져. 기본서 끝내고 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2, 3회독은 된 다음에 이걸로 점검하면 좋은 시험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한 같은 경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1회부터 10회, 8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초반에는 쉽네라고 하는데 회차가 거듭할수록 7회, 8회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미분법은 하프 모의고사가 1회부터 10회까지 있는데 1, 2, 3, 4, 5 너무 나 수학 천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막 7, 8, 9, 10 풀수록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뒤로 회차가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라는 거고요. 이제 심화 교재 중에서 선생님 이제 편만이 편입수학 만점을 휘날려보자 라는 의미로 편만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어놨고 하나는 파이널 교재는 이제 우리 그 아까 표에서 이제 커리큘럼 표에서 심화 모의고사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월간 하나는 모의고사와 심화 모의고사가 모두 다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영상으로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들으면서 문제 먼저 풀어보고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 없어요. 빠르면 10월부터 풀어도 충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모든 게 통합, 전과목이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모의고사야. 그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정도는 풀면 어느 다기는 다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전과목이 다 섞여가면서 실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설에는 다양한 문제풀을 넣어놨어요. 해설이 너무 짧지?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다른 풀이법들도 많이 있어. 이걸 내가 통합형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마다 이제 이거를 이미 봤던 선배들의 평균 점수 상위 10%, 20%, 30%까지 성적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도움 되시라고. 내가 객관적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시험지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편입수학 익힘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수학 익힘책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지수로그를 배웠고 상학함수를 배웠고 역상함수 배웠어? 내가 기본수 문제 다 풀었더니 다 맞았어. 그럼 너 진짜 다 맞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익힘책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익힘책은 당일 복습을 하거나 당일 복습하거나 그 다음날 내가 복습하기에 확인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활용하라는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진도가 나가면서부터 미분 공식, 합성함수 미분, 뭐 음함수 미분, 역함수 이건 진도별로 내가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영상은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 선생님 유튜버입니다. 편입수학은 하나름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선생님 좋은 영상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영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면 녹화로 올려드릴 거예요. 화면 녹화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지? 라는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꼭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문제들에 대한 확인학습은 당연한 거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지? 이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거를 느껴보라고. 선생님이 그냥 음성만 들어가서 화면 녹화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편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교재 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한 하나름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름이었습니다.